안녕하세요. 드디어 코스피가 3,500고지를 넘어섰습니다. 와, 이거 정말 기록적인 순간인데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뉴스 기사들,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뉴스원 같은 것들 토대로 해서요. 이 역사적인 돌파 배경부터 또 앞으로 시장 흐름, 그리고 우리가 뭘 주목해야 할지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랄까? 핵심만 딱 뽑아놓은 브리핑처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코스피 3,500 시대 그 의미를 좀 명확하게 짚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네, 2025년 10월 2일이었죠. 코스피가 장중에 3,565.7일까지 사상 최고치를 그냥 갈아치웠고 종가도 3,549.21로 마감하면서 이제 3,500 시대를 공식적으로 열었습니다. 이야, 불과 보름 전에 3,400선 넘었던 거 생각하면 와, 정말 가파른 상승세죠. 정말 빠르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폭발적인 에너지, 이게 어디서 온 건지, 또 이 열기가 과연 계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복잡한 뉴스들 속에서 핵심을 딱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네요. 네, 그럴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속도예요. 연초 대비 상승률이 47.92%, 거의 50% 가까이 올랐다는 건데 작년에도 글로벌 증시에서 좀 부진했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네요. 완전히 다르죠. 전 세계 1위 수익률이라니 와, 이 정도면 정말 극적인 반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미국의 대표 주수 S&P 500 상승률이 한 14% 정도? 일본 니케이 225가 12%대, 중국 선전 종합지수가 한 30% 가까이 되는데 이거랑 비교하면 압도적인 성과죠. 압도적이네요. 단순히 지수만 오른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엄청 커졌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강력한 상승, 도대체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기사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단연 외국인 투자자들 움직임이 눈에 띄어요. 네, 맞습니다. 10월 2일 하루에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3천억 원, 또 어떤 기사 보니까 역대 최대인 2조 9천억 원 이상 순매수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던데 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밀려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규모가 정말 대단했죠.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로 몰려든 걸까요? 이게 단순히 싸다, 저평가됐다 이런 매력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이 좀 동시에 작용하는 결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 미국 경제 상황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기대감인데요. 아, 미국 쪽이요? 네. 최근에 발표된 그 미국의 9월 민간 고용 지표, 이게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고요. 또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그 PMI 지수라고 하죠. 네, PMI. 이것도 경기 위축을 나타내는 5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PMI라는 게 그 기업 구매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신규 주문 어떤지, 생산, 재고 이런 거요. 50 넘으면 확장, 아래면 위축인데 네, 그렇죠. 이런 지표 부진이 이게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측면이 좀 있어요. 경기가 안 좋다는데 왜 호재가 되죠? 그게 좀 궁금한데요. 아, 그게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 있잖아요. 페드가 기준금리를 어쩌면 좀 일찍 내릴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확 커졌기 때문입니다. 아하, 금리 인하 기대감. 네, 금리 인하는 보통 달러 가치를 좀 떨어뜨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 특히 원화 같은 경우엔 강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전망으로 이어지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익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 한국 증시 투자 매력도가 확 높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더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400원대. 이거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맞아요. 아직 높죠. 네, 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규모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환율 변동 기대뿐만 아니라 뭔가 한국 시장 자체에 대한 더 강한 긍정적인 전망, 이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환율 부담이 있는데도 들어왔다는 건 그만큼 한국 증시에 뭔가 아주 강력한 매수 이유가 있었다? 이런 뜻이겠군요. 그렇죠. 뭔가 바른 게 더 크게 작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진짜 엄청난 뉴스가 터졌죠.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 네, 샘 올트만. 한국에 와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랑 손잡았다. 이 소식이었잖아요. 스타게이트라는 이름의 거대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여기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 발표, 이게 완전 결정타가 된 것 같아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 소식은 진짜 단순히 개별 기업 호재를 넘어서서 한국 증시 전체, 특히 그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완전히 바꿔놨다고 봐야죠. 분위기를 확 바꿨군요. 네, 10월 2일에 삼성전자가 장중에 9만 1,000원까지 오르면서 다시 9만 전자 시대를 열었고요.
이야, 구만전자. SK 하이닉스는 하루 만에요. 무려 12% 이상 폭등하면서 40만 450원,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40만 닉스라는 새로운 별명까지 얻었죠. 와, 40만 닉스. 대단하네요. 네. 외국인 수급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날 들어온 자금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두 종목,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집중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두 거대 기업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핵심적인 하드웨어 공급망, 여기서 차지하는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이벤트였고 시장은 정말 열광적으로 반응한 거죠. 네. 시총 상위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 14% 넘게 급증했다고 하니까 시장 전반의 열기가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는 정부의 움직임이나 메시지도 좀 한몫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3,500 돌파에 대해서 이 추세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뭐 제도 개선 의지까지 내비쳤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 대통령이 10월 2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비정상들이 정상으로 많이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증시 상황을 긍정적으로 진단했습니다. 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이게 샘 올트먼 CEO 면담 직후에 나온 발언이라는 점. 그리고 예전부터 강조해왔던 거 있잖아요.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란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지. 아, 그 발언 있었죠. 네, 그거랑 맞물리면서 뭔가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키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AI 산업 육성을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가능성 이게 수면 위로 딱 떠올랐죠. 금산분리 완화요. 이건 상당히 민감한 이슈 아닌가요? 그렇죠. 민감하죠. 산업자본이 은행 소유 못하게 하는 원칙인데 특히 민주당의 기본 정책 기조와는 좀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이걸 건드린다는 건 상당한 정책 변화 신호로 읽힐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금산분리 원칙은 뭐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금융정책의 근간 중 하나고 특히 민주당은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전면적인 완화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현재 거론되는 방안들도 보면 뭐 전면 폐지 이런 거보다는 좀 제한적인 접근, 여기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좀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CVC, 즉 기업 주도형 벤처 캐피털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같은 거요. 아, CVC 규제 완화. 네. 지금 CVC가 펀드를 만들 때 외부 자금 유치 한도가 40%로 묶여 있고 해외 투자도 20%까지만 가능한데 이런 제한을 좀 풀어주면 대기업의 신성장 동력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면적인 완화가 아니라 벤처 투자라든지 아니면 특정 산업 분야에 한해서 좀 숨통을 틔워주자 이런 거군요. 네, 그런 방향이 좀 유력해 보입니다. CVC 규제 완화 말고도 AI나 반도체 같은 거, 이런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첨단 산업 분야에 투자할 때만 예외적으로 금산분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 이것도 검토될 수 있고요. 네. 또 은행이 직접 비금융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현재보다 높여서 은행 자금이 이런 전략 산업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시장에는 AI나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이 막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3,500 시대를 열었는데 그럼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증권가에서는 꽤나 장밋빛 예측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말에는 뭐 3,800선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보이던데요. 네, 대체로 좀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합니다. KB증권 같은 경우는 4분기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를 3,200에서 3,800선으로 이거 상당히 높게 지시했고요. 다올투자증권도 3,030에서 3,650선 사이를 예상했습니다. 오, 3,800? 네. 그리고 지난달에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봐도 대부분 연말 코스피 상단을 3,600선 이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네. 게다가 최근 발표되는 3분기 기업들 실적 전망치 있잖아요. 이게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도 추가적으로 더 높아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낙관론의 근거는 역시 아까 이야기했던 AI 반도체 수요랑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이 두 가지가 핵심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AI 시장 성장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이게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당분간은 한국 증시를 지지하는 핵심 동력이 될 거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외국인들 매수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관건일 텐데요. 기자들 보니까 아직 외국인들이 더 살 여력이 남아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이 한 33.3%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 7월,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율이 제일 높았을 때는 36.1%를 넘었어요. 아, 더 높았었군요. 네. 이 고점이랑 비교하면 아직 한 3%포인트 정도 추가 매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게 상당한 규모거든요. 그렇겠네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 40조 원어치 한국 주식을 팔았어요. 와, 40조 원이요? 네. 그런데 올해 5월 이후에 다시 사들이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순매수한 금액이 한 20조 원 정도 됩니다. 아, 절반 정도 들어왔네요? 그렇죠.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과거에 팔았던 물량 중에 절반 정도만 다시 들어온 셈이니까 추가적으로 한 20조 원 정도 자금이 더 유입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물론 이건 단순 계산이고 실제 자금 흐름은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외국인들의 실탄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는 아니다. 이 점을 시사하는 거죠. 듣고 보니까 기대감이 커지는데요. 하지만 시작이라는 게 늘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그렇죠. 이렇게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와중에도 정작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을 떠나고 있다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건 좀 아이러니한 상황 같은데요. 소위 개미들은 이 축제에서 좀 소외되고 있는 걸까요? 이고 또 앞으로의 과제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의 그 기록적인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완전히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정반대요? 네, 올해 3분기, 그러니까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개인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무려 18조 4천억 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18조 원이나요? 와. 네, 분기 기준으로 보면 1998년에 통계 집계 시작한 이후로 역대 최대 규모의 순매도입니다. 역대 최대 순매도라니. 지수는 역대 최고인데 개인들은 역대 최대로 팔고 있다. 정말 기현상이네요. 그렇죠. 좀 이상하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나오게 하겠다 이랬는데 개인들은 왜 등을 돌리는 걸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선 과거에 주가가 막 급등했을 때 고점에 투자했다가 손실봤던 경험, 이른바 학습 효과라고 하죠. 이게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아, 물렸던 기억? 네, 이번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니까 이것도 고점 아냐? 이런 불안감에 차익 실현에 나섰거나 아니면 겨우 본전 수준 오니까 그냥 빠져나오자 이런 투자자들이 많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또 최근 상승이 주로 외국인 수급하고 특정 대형주, 반도체 같은 것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른 종목을 가진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체감하는 지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 소외감 같은 거요? 네, 소외감을 느끼면서 그냥 시장을 떠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거래량 자체도 좀 많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9월 코스피 상장 주식의 월간 회전율이라는 게 0.58%에 그쳤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회전율이 낮다는 건 네, 회전율은 그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이 얼마나 활발하게 거래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낮다는 건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외국인이 주도하는 상승 장세 속에서 개인들은 좀 관망하거나 오히려 매도하는 그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코스피가 더 건강하게 상승하려면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일 텐데 이분들 마음을 돌릴 방법은 없을까요? 긍정적인 측면을 좀 보자면요. 증시 주변에 대기하고 있는 자금은 역대급으로 풍부합니다. 아, 돈은 많다. 네, 언제든 주식 매수에 투입될 수 있는 고객 예탁금, 이게 현재 76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1년 전하고 비교하면 22조 원 이상 늘어난 규모예요. 와, 76조. 네, 즉 투자할 실탄 자체는 충분히 쌓여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 자금이 다시 증시로 흘러들어올 만한 어떤 계기, 그리고 신뢰,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계기와 신뢰.
네, 단순히 지수가 오른다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시장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인다는 확신, 그리고 특정 섹터뿐 아니라 시장 전반으로 온기가 퍼져나간다는 믿음, 이런 게 필요할 겁니다. 외국인 수급에만 의존하는 상승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지가 코스피의 추가 레벨업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3,500골파라는 이 역사적인 이정표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오픈 AI와 국내 반도체 기업 간의 AI 협력이라는 아주 강력한 호재가 있었고, 이게 외국인의 기록적인 순매수를 유발하면서 지수 급등의 핵심 동력이 됐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시장 친화적 정책에 대한 기대감, 또 대통령의 긍정적인 메시지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를 부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AI 반도체에 대한 강력한 수요, 그리고 추가적인 외국인 자금 유입 가능성, 이걸 근거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 순매도, 그리고 낮은 거래 회전율이 보여주듯이 이 상승세가 지속 가능하려면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과 참여 확대라는 아주 중요한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렇죠. 외국인이 주도하는 이 열기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언제쯤 또 어떤 계기로 다시 국장으로 돌아올지, 이걸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점들이 떠오르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정부가 만약에 정말 실제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 같은 카드를 꺼낸다면 이게 정말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국내 증시로 다시 발길을 돌리게 할 만큼 그렇게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특정 정책이나 단기적인 호재를 넘어서 우리 증시가 가진 어떤 근본적인 매력? 예를 들면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이라든지 주주 환원 강화 같은 그런 체질 개선 노력이 같이 가야만, 그래야만 비로소 개인 투자자들의 진정한 신뢰를 얻고 국장복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